서울 노원에 있는 한 초등학교 앞. 80은 되어 보이는 외국인 남성이 근처에 있는 묵직한 나뭇가지를 집어들고 운동장 가운데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빨갛게 충혈된 두 눈엔 눈물까지 흐르고 있는데요. 그는 순식간에 운동장 가운데에 있는 초등학생들에게 다가간 후 나뭇가지로 바닥을 미친 듯이 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학교에서 외국인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 함께 뛰어오기 시작하는데요. 노인을 본 부부는 괜찮다며 한참 이야기를 나누더니 함께 껴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한국 초등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해당 내용은 프랑스인 알리스가 한국에서 겪었던 일을 개인 SNS에 적어 올리며 화제가 된 글 내용의 번역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한국에서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는 프랑스인 알리스입니다. 정말 매일매일이 너무 행복한데요. 남들보다 하루하루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즐기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 유년기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제겐 쌍둥이 여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으로 태어났죠. 제 동생이 장애인이라서 힘든 점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동생을 챙겨주려 가족 모두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자연스레 유대감이 더 깊어지고 서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오히려 행복했죠. 다들 사춘기가 한 번씩은 온다는데 저희 자매는 일찍 처리된 탓인지 딱히 사춘기랄 것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동생이 중학교를 입학하는 나이가 될 때였습니다. 동생이 혼자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겠다며 장애학교가 아닌 제가 다니는 일반 학교에 보내달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날 동생의 자립을 축하하며 파티를 열어 세상 누구보다도 축하해줬지만 걱정을 떨칠 수는 없었죠. 남들보단 사회생활 경험이 부족한 여동생이 잘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학교에서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돕기로 했고 부모님도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 자신감을 키워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셔서 본인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보내주는 게 맞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학교를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일반 학교에 들어간 동생은 생각보다 잘 적응했습니다. 입학하고 나서 몇 달 동안은 새로운 학교 생활이 마음에 드는지 매일같이 웃으며 집에 들어왔고 친구들과 오늘 뭘 하며 놀았는지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아 하루 종일 방탄소년단 이야기만 하고 오는 것 같았습니다. 입학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문제가 없자 저도 조금씩 신경을 줄이고 제 학업과 교우 관계를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도 이제는 걱정을 줄이시고 일을 다니시기 시작했죠. 그런데 4개월쯤 될 때부터 동생이 집에 일찍 들어오기 시작했고 말수도 점점 줄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을 때도 그날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보단 방학 때 여행 가고 싶은 지역을 말하는 경우가 많았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봐도 공부가 힘들어서 그런 거라며 별 다른 대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새벽에 악몽을 꿔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 분명 꿈에서 깼는데도 여자 신음소리와 함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꿈이 덜 깼나 싶어 일어나서 소리를 들어봤는데 동생 방에서 나고 있는 울음소리였죠. 동생에게 문제가 생겼나 싶어 곧바로 달려갔는데 한여름인데 불구하고 이불을 2개나 덮어쓴 채 울고 있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우선은 안아주고 달래기 시작했죠. 그리고 동생이 진정해지고 나서야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 입학하고 한동안은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며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친구들이 휠체어를 탄 자신과 놀기를 꺼려했고 새로운 전학생이 오고 나서부턴 전학생의 주도하에 아예 본격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머리채를 붙잡고 싶었고 집에 찾아가 멱살을 잡고 따지고 싶을 만큼 화가 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뭘 어째야 할지 생각이 나질 않았죠. 그때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해주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희 둘 다 성인이 되기 전 수많은 고민과 함께 다양한 문제를 맞닥뜨릴 거란다. 그럴 때마다 감정에 치우쳐 섣불리 행동하지 말고 이성을 찾아 현명하게 행동해야 한단다. 성인이 되고 나서 너희들에게 생기는 문제는 너희들 스스로 해결하면 된단다. 물론 너희가 책임져야 하니 그만큼 더 신중해야겠지. 대신 성인이 되기 전 그런 일이 생긴다면 우리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구나. 순간 부모님께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었고 늦은 시간이었지만 부모님을 깨웠죠. 이야기를 다 들으신 부모님은 동생을 안아주고 한참을 눈물 흘리며 동생이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토닥여주시며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곤 학교에 아프다고 말을 한 뒤 며칠을 쉬게 하신 다음 동생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여전히 학교에 다닐지 아니면 학교를 옮길지를요. 전 당연히 전학을 생각했는데 동생의 답변은 뜻밖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도망치면 앞으로도 그런 삶을 살 것 같아요. 지금까지 견뎌온 시간이 아까우니 어떻게든 버텨볼래요.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싶어요. 그때
몸은 불편하게 태어났지만 그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 제 동생이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동생은 일주일 정도 쉬고 난 후 다시 학교를 다녔고 저희 가족은 매일 저녁을 먹으며 동생의 학교 생활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동생은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어 다시 잘 지내고 있었죠. 그러다 부모님조차 이성을 잃을 만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수업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학교에 시끄러운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차가 들어왔고 휠체어를 탄 여성을 구급차에 실어 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제 동생이었죠. 전 당장 구급차로 달려가 동생을 불렀는데 이미 구급차는 문을 닫고 출발해버렸고 선생님께가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이미 부모님께 상황을 설명드렸으니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곤 병원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동생을 괴롭히던 노란머리 전학생은 그동안 동생을 꾸준히 괴롭혀왔고 모든 괴롭힘을 무시로 일관하던 동생에게 화가 난 나머지 계단에서 동생을 밀어버린 것이었습니다. 2칸밖에 안 되는 계단이라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지 세게 밀었는데 동생이 머리부터 떨어지는 바람에 이마가 찢어져 상처가 난 채 기절했고 이를 본 다른 학생들이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동생은 전학을 결심했고 가해자 학생은 눈물 섞인 호소와 8천자에 달하는 진심 어린 사과문, 모든 병원비 지원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고 다시는 그런 멍청한 짓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너그럽게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동생은 그 누구보다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자라주었고 프랑스 장애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프랑스를 떠나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원래 제 꿈도 선생님이었지만 동생을 방관한 선생님을 본 뒤 학교에는 정이 떨어졌고 남들처럼 프랑스에서 직장을 구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국거래처 직원과 밥을 먹게 되는 일이 잦아지며 눈이 맞아 결혼을 하게 되었죠. 한국인인데 불구하고 프랑스어가 매우 유창했고 매우 자상에 하나하나 다 챙겨주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상형이라며 몇 달간 달라붙어 만나자고 한 건 비밀이지만요.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 1년 만에 임신을 했고 남편과 합의하에 프랑스에서 가정을 꾸려 살기로 했죠. 고선 프랑스에서 임신을 해 아이를 가지게 되었는데 임신 11주차 때 산부인과에서 듣고 싶지 않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는 이야기였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잠드는 데만 몇 시간이 걸렸고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는 게 그 무엇보다 싫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오랜 설득 끝에 출산하기로 했고 열심히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출산하고 한국에서 사는 것이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프랑스는 장애인 복지가 매우 좋다고 알고 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프랑스의 장애인 수는 1200만 명에 달하고 그중 약 50만 명이 장애인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죠. 더군다나 제 동생이 학교를 다니며 얼마나 불편해했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절대 제 아이를 프랑스에서 키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출산 날짜가 더 가까워지기 전에 저희 부부는 한국으로 왔고 한국에서 출산을 해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일반 학교의 특급반이라는 특수한 반이 있었고 저희 아들 찬호는 그곳에서 학교 생활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 한국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학교 아이들만큼은 그 누구보다 착했습니다. 인종차별 같은 건 아예 없었고 따돌림이나 폭력은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선생님과 학부모끼리 자주 소통에 큰 걱정이 없었습니다. 이걸 모른 아빠는 한국에 오자마자 기겁을 했지만요. 재작년 봄 찬호가 처음 학교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부모님이 축하해 주시기 위해 한국에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몇 년간 보지 못했고 한국행 티켓이 풀리고 나서야 곧바로 한국을 올 수 있었죠. 부모님이 한국에 오시는 날은 마침 학부모 참관 수업이 있는 날이라 남편과 함께 학교에 방문한 뒤 부모님을 보러 가기로 했죠. 수업이 끝나고 일정이 있던 저흰 다른 부모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제일 먼저 상담을 받고 나왔습니다. 아들이 어딨나 찾아보니 그새를 못 참고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있었죠. 찬호를 데리고 가려고 찬호에게 걸어가는데 갑자기 주위에서 놀란 듯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외국인? 치매 아니야. 아이들이 위험해요. 빨리 달려가서 막아야겠어요. 사람들의 손가락이 향하는 곳을 쳐다보니 저 멀리 학교 정문 쪽에서 무기를 든 외국인이 소리를 지르며 찬호와 찬호 친구들에게 달려가고 있었죠. 그걸 본 저흰 놀라서 미친 듯이 달려가기 시작했고 가까이 가서야 절 놀래켜주려고 도착 시간보다 일찍 한국에 도착한 저희 아빠인 걸 알았죠. 놀란 아빠를 진정시키고 아빠에게 아무 문제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우시기 시작하는 거 있죠? 말은 안 했지만 오래전 혼자 힘들어했던 동생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아빠의 속마음을 알고 있던 저도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고 말았죠. 그리고 나선 한국 아이들이 얼마나 착하고 밝게 자라는지 설명해줬습니다.
프랑스에 비해 인종차별도 없고 어릴 적부터 협동심을 길러 다툼이 적다는 점 말이죠. 지금 생각해도 한국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기로 한 게 정말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찬우와 저희 가족을 받아준 한국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국이 없었다면 프랑스에서의 제 삶이 어땠을지 상상도 가질 않네요. 사연튜브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다양한 댓글이 평소 한국에서 접하기 힘든 외국인들의 사연과 이야기를 찾아 번역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외국인들의 사연을 찾아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